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나 하는 것,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바로 전쟁이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내일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땅, 미국 땅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투 행위의 완전 종식과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저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후 무려 60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만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그어진 휴전선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과 같은 대하 소설을 통해서 우리 땅의 아픈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시죠. 작가 조정래 선생이 이번에는 다른 땅, 중국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작가 조정래 선생과 함께하는 정면승부의 썸머 스페셜 2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땅입니다. 땅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이 북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결국 남북 문제. 오늘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이 바로 땅인데 이 남북 문제 여전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장관이 만났는데 6차 회담 결국 실무회담 결렬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개성공단 사태를 일으킨 책임 소재가 누구냐,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 뭐냐, 이런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다 기약 없이 마무리된 겁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지금 잠정 폐쇄 상태입니다. 향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금강산 관광처럼 무기한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남측은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를 했는데요. 북측은 이에 대해서 회담 결렬이라고 주장을 하고 남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 담보를 할 경우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북 당국자 간의 실무회담과 관련한 사진을 보니까요. 네. 이제 우리 실무자 한 분이 북한 실무자 한 분이 이렇게 팔을 딱 잡아서 당기는 네네네.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의 일부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진에서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제 회담 직후였죠. 북한의 박철수 수석 대표가 예정도 없이 남측 기자단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서 초안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측 당국자들이 이를 말리면서 충돌을 빚는 일도 벌어진 겁니다. 박철수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개성공단이 파탄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배포한 6차 그 회담 초안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양측은 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핏 보면 정세에 영향을 받지 말자 이런 내용이 반가울 수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행간에 의도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측의 정치적 발언이나 한미 군사 훈련 등을 모두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협상이라는 게 좋든 싫든 어느 정도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각자 주장만 하다가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초안 내용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남측이 제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지연 전술을 펼쳤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회담을 파탄 위기로 몰아나온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히 우리 남측을 우리 측을 비난을 했는데 네, 이 초안 내용을 보면은 결국 남북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 신변 안전이나 개성공단 국제화 이런 거를 실제 북한 측에서 초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부 진전된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또 지금 다급해진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이 정도면은 북한이 성의를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남북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국회로 한번 와보죠. 국회와도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아주 시끄럽고 또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한을 절반이나 넘기면서 어렵게 시작됐던 국정원 국정조사가요. 3일도 안 돼서 파행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이 특위위원장 진행 방식을 이유로 퇴장을 하면서 파행을 빚더니 오늘은 아예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국정원의 기간 보고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민주당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예 국정조사를 중단시킨 거죠. 이에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간부들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사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 이 말 사실 비단 이번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았던 건데. 그렇죠. 근데 네. 공개 여부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그런 사유입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 입장은 이겁니다. 외교안보상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야권과 일부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관련법을 봐도 자동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정보원법을 보면은 군사나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서 증언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국정조사는 군사기밀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정치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자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건 상임위가 아니라 국정조사라는 겁니다. 실제 국정조사와 감사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고 적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게 입법부의 존립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그 행정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속내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네. 개점 휴업이라고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예 개점도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이래서 그런가요? 새누리당에서도 긴급 기자회견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반박하는 여러 가지 네. 서로 치고받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그 새누리당 그 최경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연거는 NLL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틀 전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서 새누리당도 이런 자리를 가진 겁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에 관련한 일체 정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같은 선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NLL 논란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함께 동반 하락한 점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런 비난도 지금 면하기 어려운 상태죠.
지금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이끈 점도 오늘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매번 똑같은 얘기 NLL 계속 언급하고 언론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동반하라. 거기에다가 네.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화살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글도 올리고 그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트위터에서만 정치를 하나 봐요. 트위터에서 주로 이제 언급을 하시다가 오늘은 성명서를 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문제를 애초 제기한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돌연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역으로 내분만 깊어가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문재인 의원이 오늘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그 NLL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성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한 겁니다. 문재인 의원의 NLL 논란을 무작정 덮자거나 그만두자는 주장이나 그렇게 오해할 만한 대목이 있었냐면서 NLL 진실과 대화로 규명은 별개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은 국민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여야가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말에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주목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야의 정치권이 확 바뀌어갖고 새로운 뉴스로 또 까칠한 뉴스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화는 다른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 연금술이다.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의 토대로 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새 정부 들어 설치된 네 번째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초대위원장은 문화부 차관과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지내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키우면서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공헌해온 영화계의 원로입니다. 네, 김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몇 달 전에 영화 듀리의 신인 감독으로 출연하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국정 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자문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 자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지금 문화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위원장님 외에 많은 다른 멤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요? 우선 20명인데요. 저 포함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간사위원으로 돼 있고요. 예. 그 밖에 각 문화계를 대표하는 중진급 문화예술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안성기 배우, 그다음에 연극의 박정자 씨, 전통문화 공연 이쪽에 배우도 겸하고 있는 김성녀 씨, 그리고 문화산업적으로 본다면 난타의 송승환 씨, 그리고 싸이를 키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민석 씨, 그다음에 토지문학관 대표로 계신 김영주 씨, 음악의 정경화 씨, 그밖에 소설가, 화가, 공예, 그다음에 식물원장까지 아주 광범하게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이셨네요. 네. 네. 네, 문화융성. 네, 앞으로 기대가 큰데
위원장님은 관직을 떠나신 지는 꽤 오래됐죠? 제가 93년, 2년, 3년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요.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간 셈입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각 분야의 그야말로 기러상 같은 분들을 다 모여 해갖고 같이 이제 문화융성회를 이끌게 되셨는데 어떤 일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융합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국민 간의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융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대통령 자문기관의 장으로서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폭넓게 수렴을 하고 거기에 해법이나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 이 투영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의 원년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문화 대통령으로 이 국민 속에 이 파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우선 문화 자체를 융성시키고 문화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생활하고 또 문화의 창조자가 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은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문화 한국을 대비하는 장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특히 아주 강조하고 싶은 우리 문화만의 특징, 이것은 정말 내가 위원장 있을 때 좀 키우고 싶다 하는 구체적인 뭔가 이런 거 있습니까? 원래 우리 민족 자체가 문화적인 재능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창의적인 재능.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글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만들었던 이 과학기제들도 다 우리 민족의 그런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악, 무용, 발레 이런 쪽도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또는 예술적인 재능을 초등학교 또 그 이전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육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외국인들이요. 한국 문화 그러면 한류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한류라는 말 위원장님께서는 마땅치 않다. 또 이런 지적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시적인 웨이브라는 것이 일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코리안 웨이브라는 것보다는 한국 문화 자체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뜻이죠. 작년 가을에 저는 프랑스의 석학인 기 소르망과 한류에 관한 공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기 소르망도 한류라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지금 유진영 장관께서 한류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모더레이팅을 하셨었는데 그 세 사람의 의견이 다 좀 마땅치 않다. 왜 코리안 웨이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반발을 하는 혐한류 또는 반한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한국 문화로 가는 것이 오히려 K-칼초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네. 그렇게 한국 문화라는 것을 전면에 막 내세우지 말고 안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항구적인 그 지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에 대한 교육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한국 음식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일시적인 유행 이런 것보다는 근본, 기본 이런 걸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제 영화 감독을 하시다가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계가 더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큰데. 뭐 영화계 자체도 물론 제가 오래 몸담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영화 자체도 좀 발전이 될 수 있고 고도 성장이 예술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네. 제가 있는 한 그 영화 쪽에 관심을 계속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나 제가 영화 만드는 일 자체는 좀 잠시 접으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화 감독으로는 이제 당분간 활동하기 어렵다. 네, 우선 이쪽 일이 네.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네.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쪽을 좀 먼저 해야 되겠죠. 아쉽지 않으세요? 좀 아쉽지만 네. 좀 유보하는 거죠. 유보. 그러면 이제 위원장 마치시고는 다시 하시겠다. 그럼요. 또 다시 해야죠. 네. 두 번째 단편 영화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요. 네, 지금 뭐 거의 시나리오도 맞춰놓은 상태인데. 그래요? 네. 네, 촬영 기간 또 네. 캐스팅도 대체로 해놨지만 네. 그러나 일단은 접기로 했습니다. 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의 문화 감각 한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워낙 문화에 대한 네. 관심과 또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네. 저는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문화융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나 많은 분들처럼 문화가 바로 국력이고 문화가 모든 경제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대통령께서도 문화 대통령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니까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더 많이 찾으셔서 만점이 아니라 이제 90점쯤 되는데 10점을 더 올리는데 더 기여하시는 그런 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땅인데요. 5638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땅, 국회 예산. 네, 물음표 4개입니다. 땅 이런 표현인데요. 거기에다가 많은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또는 다른 곳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 네, 문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단,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요즘 낙동강 상하류의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속이 느린 하천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짙어지면 햇빛이 차단이 돼서 수중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적조, 2번 욕조, 3번 수조, 4번 녹조. 정답을 아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5쌍을 선정을 해서 뮤지컬 스릴미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스릴미는 무더위를 저 멀리 쫓아줄 오싹한 심리 스릴러물인데요. 1924년 미국 시카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흉악한 전대미문의 유괴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남성 2인극입니다. 2007년 초연 이후 마니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뮤지컬인데 피아노 한 대로 이어지는 탄탄한 음악과 짜임새 있는 극 구성은 물론이고 출연 배우들이 연이어 스타덤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수트를 입은 수려한 외모의 남자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가 돋보이는데요. 올해는 가수 겸 연기자 오정록 씨가 출연을 합니다. 7년을 이어온 소극장 스테디셀러 뮤지컬 스릴미는 오는 9월 29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늘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퀴즈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방송 끝나고 제가 제작진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 저 때문에 지금 YTN 개국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저한테 모든 덤터기를 다 씌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욱 씨가 가장 걱정하는 현상. 네. 집에 가서도 걱정, 자나깨나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요, 못 자요. 요새 못 자요? 오늘 못 정답인 이 퀴즈 네. 현상 때문에 예. 잠을 잘 수가 없죠. 오늘 답은
쉬운 것 같은데. 아, 오늘 쉽습니까? 네. 아, 그런가요? 네. 색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뭐 강하게 오네요. 예. 네.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퀴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낙동강 상하류에 오늘 퀴즈의 정답이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그 유속이 느린 하천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녹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햇빛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중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죠.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1번 적조, 2번 욕조, 요거 이제 웃음의 의미가 있지요. 3번 수조, 4번 녹조. 자, 정답을 아시면 도전을 하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연이죠? 야, 이게 굉장히 그 오싹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이게 오싹하다는 뜻인가 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발음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토익을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음인데 네. 번데기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번데기 들어가줘야지요. 예. 스릴미 공연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토요일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더운 날은 그리고 저희가 가끔 상품 드리면서도 네. 주중이어서 좀 죄송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휴가철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이 더운 날에 뭐 여러 군데 오다 가다 보면 부부싸움도 나고 짜증이 네. 나니까 네. 이런 날 이 공연 보는 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오늘 문제가 비교적 쉬운가 아니면은 네. 우리 최욱 씨가 자나깨나 걱정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는지. 네. 네, 9769님인데요. 최욱 씨 부드러운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이것 4대 강표 녹차 라떼라고 하지요. 아,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함께 표를 받아가시려고 그러신가요? 예, 예. 아무튼 간에 제 목소리나 뭐가 칭찬이 들어오면 무조건 소개됩니다. 친구분 아니에요? 그렇게 다가오지 마세요. 아, 그래요? 지금 제 네. 팬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큰일 알겠습니다. 납니다. 그러시다가. 2509님입니다. 오늘 간만에 너무 어렵네요. 욱하는 욱씨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힌트 주세요. 2509님 어렵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5486님 최욱씨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286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밖에 너무 더워요. 있잖아요, 진행자님. 방송국 시원한가요? 예. 여러분 그 여름에 우리 그 진행자분은 시원한 데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심각한 얘기 좀 더 해보죠. 네네. 이 현상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낙동강 부근 부산 시민운동본부는요, 지난 6월 13일부터 3일 동안 낙동강 전 구간을 항공 촬영을 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찍은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전해에는 이제 상류에 보이지 않던 녹색띠가 이번 올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현상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낙동강물은 특히나 또 식수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단체들은 이것에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을 지닌 남조류, 마이크로 시스티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뭐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 더워서 그렇다. 폭염 때문이다. 네.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렇죠. 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게 이제 4대강 때문이다. 이 보 때문에 물이 이제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은 이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낙동강에 설치된 보혜 수문을 상시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반응은 좀 다르죠.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6월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경보를 내릴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의 주장은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상수원의 조류 농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를 거치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의 선물. 네. 어떤 분이 나오시죠? 이분은 아주 얼마 전에 군 제대를 했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군 제대를 했어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연예병사가 아니었고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제대를 한 오종혁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주 연기력도 좋고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후회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군에서 제대하신 분들 제대했다 이렇게 덧붙이면은 좀 저희는 또 이제 플러스 가죠. 네네. 여성분들은 그런 게 없어도 또 저희가 원래 여성은 또 플러스 갑니다. 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특혜. 네. 힌트 없어도 될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 쉽게 녹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안 받아주시고. 보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리고 1번 적조, 2번 욕조, 3번 수조, 4번 녹조. 몇 번 눌러야 되죠? 보내실 때? 네, 보내실 때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크로스 체육 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바쁩니다. 방학이 되면 더 바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바로 이것 때문에 더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 떠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권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대학생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연합 동아리의 인권 더하기 법률 회장인 숙명여대 법학과 3학년 최인경 학생 연결합니다. 네, 최 회장님이라 부를까요?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시죠?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예, 지금 저희 이제 인권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시청광장의 평화다리 콘서트라는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그 평화나비 콘서트라고요. 이제 그 종국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명예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좀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대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기획한 콘서트가 있어요. 네. 네, 그거에 이제 저희 인권 더하기 법률하고 친한 동아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다 같이 왔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런 콘서트 현장. 네네. 장소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어디입니까? 네, 여기 시청광장이에요. 시청 앞 광장. 네, 네. 시청 앞 광장.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 최인경 학생이 속해 있는 동아리, 대학연합 동아리 인권 더하기 법률. 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법대생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이제 인권 공부나 좀 사회 구조적인 모습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사회과 구조 위주로 공부하는 동아리고요. 네. 이제 법이 좀 중립되게 된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관념에 갇히기보다는 정말 소외받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또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저도 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변에 지금 콘서트 현장이라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이 막 섞여 들어와서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 혹시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이 시끄럽다고 확 다른 데로 돌리실까 걱정이 되는데 네 조금 옆에 조용한 것으로 좀 이동하실 수 없나요? 네, 이거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네.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청취자분 잠깐만 더 저희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시고요. 네. 자, 이렇게 호루라기 소리 나는 그 현장. 네. 지금 인권 여행하는데 지금 그 현장, 지금 가 계신 곳, 인터뷰하시는 곳도 인권 여행하는 곳의 한 곳인가요? 네, 그렇죠. 인권 여행의 한 연장선입니다. 네. 언제 끝납니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내일도 하나요? 예, 지금 일정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다. 네. 예. 자, 호루라기 지금 소리는 들리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인권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한 건지요? 저희가 좀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동아리다 보니까 주로 판례를 읽는다거나 책이나 텍스트나 기사에 의존하는 데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영상에 의존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고 느끼자 이런 취지로 이제 여름방학을 기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우선 간 데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대한부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 그냥 분용사
분향소에 갔었고요, 우선. 그리고 이제 전쟁과의 선권 박물관이라던가, 그 제주도 이제 강정마을 사사박물관 이렇게 등등, 그 인권 침해 현장들에 직접 많이 갔었습니다. 네. 요즘 장마에다가 폭염에다가 참 날씨가 안 좋은데 여행하시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대학생들이 직접 낸 돈으로 이제 회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숙소도 마땅치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저희 다 같이 잘 힘 모아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오신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또 만났던 분들 중에서 참 이번 잊을 수 없다 그런 분 있으면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 강정마을에서 만났던 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되게 진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었고 진짜 그분들이 근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 되게 오랜 싸움의 연장이었는데 불구하고 되게 지친 기색 없이 너무 잘 맞아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와준 게 그래서 되게 미약한 그냥 하나 대학생이지만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되게 저도 막 연대하고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갔지만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오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행은 한 몇 분이 같이 함께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한 13명 이렇게 다녔습니다. 13분. 네. 그러면 학교는 여러 학교가 섞여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숙명여대도 있고요. 서강대학교도 있고 뭐 성신여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권 여행을 이제 마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또 갖고 계신지요? 저희 이제 당장 저희가 이제 인권 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로드무비를 찍어보자. 그래서 좀 야심차게 내년 서울 인권 영화제 출품을 해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편집을 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2학기 때 또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는데 매번 커리큘럼을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그거를 또 좀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 여행하시면서 다 이렇게 촬영을 했나 보죠? 네, 저희가 영상학을 전공하는 친구를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네. 네, 이제 가는 곳을 다 이제 영상에 필름에 담았습니다. 네. 그 영상 저희 YTN에 한번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예. 자, 최인경 학생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자, 이것만큼은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되게 인권이라고 하면은 좀 뭐 되게 거대하게 다가오고 하는데 그냥 정말 당장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되게 자행되고 있는 게 인권 침해거든요. 그거를 그냥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좋은 일이지만 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1인 시 하시는 거 옆에 앉아있다 온다던가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정말 시급하다. 사람이 필요한 일이 인권 침해 현장에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너무 말이지만. 대학생들 대개 보면 영어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들 다들 많이 싸우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대학생 친구들 보면 되게 열심히 알아요. 막 아침 일찍에 토익학원 다니고 막 학점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친구들의 자기 뭔가 지향이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친구들은 이제 정말 이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되겠다라는 지향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필요한 공부들을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뭐 다른 의미의 스펙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의미의 스펙이다. 인생의 큰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연합동아리 인권더하기 법률회 회장인 숙명여대 법학과 3학년의 최인경 학생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파스타 쏟은 실크 셔츠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스릴미 공연 티켓을 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낙동강 상하류에 이것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유속이 느린 하천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서 또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것이 짙어지면 햇빛이 차단돼 수중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조, 2번 욕조, 3번 수조, 4번 녹조.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분을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스릴미 공연 티켓, 오는 8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7님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힘든 내 마음은 녹초, 파주시청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5102님인데요. 수질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뉴스정면 신문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7시 10분쯤에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